2015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분홍잠 김결이. 고수레로 남겨준 홍시에 밀린 잠이 붉은 저녁이다. 마당을 쓸던 노인이 허리를 굽히자 짧은 옷단 아래로 살짝 드러나는 등골, 그 깊은 계곡까지 노을이 들었다. 무너지는 한쪽 벽에 봉창 달빛을 빚어 엉는 개미가 바람이 들지 않도록 거미줄을 안팡지게 엮는다. 명아주 이파리 스적거림으로 창문을 단 집, 구절초 꽃대로 세운 배을림 기둥에선 풍경소리가 향긋하다. 노인이 굽혔던 허리를 펴면 가을볕이 어리광처럼 달려든다. 도돌이표만 있는 가을볕은 노인의 18번이다. 음정은 새털구름이고 박자는 떨어지는 은행잎. 아무나 풍월로 읊어도 진양조 장단. 지붕엔 말표 고미신 한 짝이 노을로 배꼽만 덮고 누워있다. 갈기털 다 빠진 목덜미에 솥대 그림자를 괴고 잠든 말굽은 아직도 따스한 발걸음을 기억하며 지붕에 올라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긴 한숨을 쉬는 노인의 호흡이 가늘게 떨린다. 허공에 써놓은 점자로 되짚어가는 길에도 과속 방지턱이 있는지 바람도 잠시 주춤하는 법인데 어느새 성성해진 백발과 금음달만 뜨는 눈썹, 슬하에 노을 닮은 은행나무 한 그루만 달랑 둔 노인의 가게, 입술에 허옇게 일어나는 각질을 옷소매로 쓱 훔치니 노을이 찍 묻어난다. 노을의 등 뒤로 달이 뜬다. 어쩌면 오늘 밤 은행잎 한꺼번에 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뜻. 노을의 끈앞풀이 길다. (2015) 농민신문 신춘문예 장선작 붉은 잠 김결이 시인의 시입니다. 서경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경시는 자연의 경치를 글로 나타내는 시를 서경시라고 해요. 네,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는 말이 참 예쁘죠. 고수레로 남겨둔 홍시에 밀린 잠이 붉은 저녁이다 라고 하는데요. 고수레가 고시래라고 하죠. 들이나 이렇게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귀신에게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바치는 행위를, 음식을 바치는 행위를 고시래 또 고수래라고 하는데요. 원래 고수래고 고시래는 한자어로 표기한 차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수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수레로 남겨둔 홍시. 네, 여기 홍시는 감나무를 가을에 늦가을이겠죠. 아직 초겨울 정도. 감나무에 다 감을 거두고 나서 몇 개 남겨놓죠. 까치밥이라고 해서 자연의 어떤 생물들, 까치들한테 먹으라고, 겨울에 배고플 때 와서 먹으라고 몇 개 남겨두죠. 그 홍시인데 그것을 고수레로 남겨뒀대요. 그 홍시에 밀린 잠이 붉은 저녁이다 라고 해요. 붉은 저녁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니까 그 홍시의 잠이 붉은색이 아닐까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쓸던 노인이 허리를 굽히자 짧은 옷단 아래로 살짝 드러나는 등골. 이 시가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참 예쁘게 잘 써놓으셨는데 그런 거를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골은 등뼈를 등골이라고도 하고 등에 있는 고랑을 그 등에 있는 고랑 있죠. 그 고랑을 등골이라고도 하죠. 등뼈는 등골하고 발음되고 고랑은 등골하고 발음이 돼요. 네,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고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계곡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계곡. 네, 그 등골의 계곡까지 노을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햇빛에 물든 그 피부가, 농부들은 피부가 그 구릿빛이잖아요. 그 구릿빛 피부를 노을이 물들어서 그 구릿빛이다라고 시인은 느끼고 있어요. 네. 무너지는 한쪽 벽에 봉창 달빛을 빚어엎는 거미가 바람이 들지 않도록 거미줄을 안팡지게 엮는다라고 했는데요. 거미가 집 짓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무너지는 한쪽 벽, 아주 초라한 집인 것 같아요. 그 초라한 집에 그 한쪽 벽에 봉창이 있는데 아직 달빛이 있는 건 아니죠. 밤이 되면 달빛이 오겠죠. 그 달빛이 아직 없는 달빛인데 거미가 지금 엮고 있대요. 만들고 있다고요. 예, 빚어서 만들고 있다. 바람이 들지 않도록 안팡지게 엮는다. 안팡지게라는 말은 뭔가 좀 작지만 야물딱지게라는 뜻이죠. 안팡지게 엮는다라고 합니다. 명아주 이파리 스적거림으로 창문을 단 집. 했어요. 이 명아주는 그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명아주 하고 치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명아주는 좀 두꺼운 걸로 지팡이를 만들면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말이 장수입니다. 명아주 이파리는 뭐 잎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늘잎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잎새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명아주는 좀 잎새 종류인데 이파리는 벼나 보리나 대나무 같은 길고 길쭉하면서 작은 거를 이파리라 하고 배추나 뭐 상추, 뭐 배추, 뭐 이런 넙죽넙죽한 거 있죠. 뭐 쪽동백, 뭐 이런 것을 잎사귀라고 해요. 오동나무 같은 거 그런 걸 잎사귀, 넙죽넙죽한 거를 잎사귀라 하고 명아주처럼 물론 이것도 그냥 잎사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는 아니고 잎사귀나 잎새라고 하시면 돼요. 잎사귀라고 하기엔 너무 작으면 잎새라고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적거림으로 창문을 단 집이라고 해요. 창문이 그 명아주 잎사귀가 이렇게 막 부딪혀 가지고 창문을 달았대요. 그래서 창문에서 가을의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절초 꽃대로 세운 배흘림 기둥에선 풍경 소리가 향긋하다.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소리는 청각인데 이렇게 또 향긋하다 하고 후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감각이 전이되고 있어요. 구절초 꽃대, 구절초는 국화 종류의 하나죠. 보랏빛 그 꽃인데 구절초 한번 쳐봐요. 그러면 나옵니다.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셔서 구절초 치면은 나와요. 근데 그 가을에 유난히 보랏빛 꽃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그 자외선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자외선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보랏빛 꽃이 많다고 합니다.
구절초 꽃대로 세운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진짜 구절초 꽃대는 아니겠죠. 구절초 꽃대가 길쭉길쭉 하니까 배흘림 그 기둥을 구절초 꽃대로 이렇게 시인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풍경 소리가 향긋하다. 풍경 소리가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인이 구절초 꽃에서 어떤 듣는 어떤 개별적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인이 굽혔던 허리를 펴면 가을볕이 어리광처럼 달려든다. 노인이 가을에는 햇살이 유난히 많죠. 그래서 노인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허리를 펴면 노인에게 그 빛이 싹 비추니까 이렇게 어리광처럼 달려든다. 마치 가을의 햇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돌이 표면 있는 가을볕은 노인의 18번이다. 18번은 일본 문화에서 나온 말이죠. 일본 문화에서 그 어느 부족이나 이런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즐겨 부르던 노래가 18번인데 그 가을볕이 그렇다라고 해요. 노인이 가을볕을 참 좋아한다라고 화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정은 새털구름이고, 새털구름은 이게 이렇게 시각적인 건데, 음정은 또 청각적이죠. 이렇게 감각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또 공감각적 이런 표현이 있죠. 학교 다닐 때면 이런 게 많이 중요하죠. 박자는 떨어지는 은행잎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나 풍월로 읊어도 진양초 장단, 아주 여유롭고 느릿느릿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진양초 장단은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장단인데 아무나 읊어도,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읊어도 그 풍경은 진양초 장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엔 말표 고무신 한 짝이 노을로 배꼽만 덮고 누워있다. 참 표현 좋죠. 이렇게 말표 고무신이 지붕에 하나 던져져 있었나 봐요. 아니면 일부러 던져놨을 수도 있고 무슨 어떤 그 믿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한 짝만 올려져 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이 노을로 배꼽만 덮고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햇빛이 고무신을 완전히 비춘 게 아니라 절반만 비추고 있나 봐요. 갈기털 다 빠진 목덜미에 솥대 그림자를 괴고, 솥대 알아요? 솥대? 네, 솥대는 솥대는 높은 높은 나무 위에다가 깎아가지고 새 같은 거 깎아서 거기 위에 조각해서 올려놓죠. 네, 그것을 솥대라고 해요. 무슨 소원을 빌 때 하는 그런 솥대이기도 하고, 또 마을에 어떤 그 수호신으로서 이렇게 마을 앞에다 세워놓기도 하죠. 네. 솥대 그림자를 괴고 잠든 말굽은, 말표 고무신이라서 이렇게 말굽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발이겠죠. 말굽은 아직도 따스한 발걸음을 기억하며 지붕에 올라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합니다. 네. 한때는 그 신발을 신고, 따뜻한 발에 어떤 발을 감싸는 신발이었을 텐데, 지금은 주인 없는 신발이 되어서 아직도 그 따스한 발걸음을 추억으로 기억하고, 그 누구를 지금 추억하고 있을까 하고 화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긴 한숨을 쉬는 노인의 호흡이 가늘게 떨린다. 네.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실 추억은 시인이 하는 거죠. 화자가 하는 건데 화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노인이 한숨 쉬니까 가늘게 떨린다라고 화자가 느낍니다. 허공에 써놓은 점자로 되짚어 가는 길에도 허공, 점자로 점자를 브레일이라고 합니다. 브레일. 영어로 브레일이라고 하는데 브레일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점자를 개발한 사람이 브레일입니다. 괜히 생각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허공에 써놓은 점자 사실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점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읽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허공에 써놓은 점자로 되짚어가는 길에도 근데 그 맹인들께서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점자를 읽는 그 비율이 별로 안 되나 봐요. 잘 못 읽으시나 봐요. 굉장히 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잘 안 느껴진대요. 감각으로. 근데 그 점자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허공에 써놓은 점자로 되짚어가는 길에도 과속 방지턱이 있는지 바람도 잠시 주춤하는 법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쓴 말이죠. 이렇게 다른 건 다 주춤주춤 가는데 어느새 성성해진 백발 사람의 나이는 또는 사람의 세월은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 두 줄은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성성해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성해진 별성자죠. 이렇게 별이 머리에 별이 뜬 것처럼 밤하늘에 별이 뜬 것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상태를 성성하다라고 해요. 성성해진 백발 금음달만 뜨는 눈썹. 우리 보통 이게 참 표현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보통은 금음달 같은 눈썹 이랬을 텐데 금음달만 뜨는 눈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음달은 보신 적 있어요? 금음달은 아침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볼 수 있는데 초저녁에 보는 거는 초승달이죠. 초승달.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있을 때만 따지세요. 서쪽 하늘에 초저녁에 떠 있는 게 위쪽이 비어 있어요. 아래쪽은 둥그렇고 위쪽이 비어 있으면 그걸 초승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 또 아래쪽이 비어 있는 그 달이 있어요. 그거를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쪽에 있을 때 저녁에 그 반달, 그러니까 위쪽이 일자로 찍 그어진 현이라고 하죠. 그 현이 일자로 찍 그어진 그 현이 위쪽에 있으면 상현달이라 하고 또 아침에 아래쪽 오전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아래쪽에 현이 있으면 그것을 하현달이라고 합니다. 달 이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달이 그냥 안 보이죠. 알면은 뭔가 딱 감정이 섞여서 달리 보입니다. 스라 그러면 무릎을 말하죠. 스라의 즉 무릎에 이런 말인데 스라의 노을 닮은 은행나무 한 그룹만. 스라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이럴 때 그 보호 아래에 몇 명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스라의 노을 닮은 은행나무 한 그루만 달랑 둔 노인의 가게. 집안에는 노인이 그 홀몸 노인인가 봐요. 혼몸이 있고 홀몸이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가 홀몸도 아닌데 할 때 혼몸입니다. 혼몸. 그러니까 아기를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를 혼몸도 아닌데 라고 해야 돼요. 혼몸도 혼몸. 그런데 이제 일가친척
뭐 형제 자매 가족이 없는 상태의 혼자인 몸을 홀몸이라고 해요. 그를 혼몸과 홀몸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홀몸. 그러니까 일가부치가 없는 경우를 홀몸이라고 하고, 혼몸은 몸이,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은 상태가 혼몸이죠. 네, 임신하지 않은 상태. 이 두 개 좀 단어를 구별하시는 게 좋겠어요. 노을이 다시 한번요. 입술에 허옇게 일어나는 각질을 옷소매로 쓱 훔치니 노을이 찍 묻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노을이 묻어나는 것만 같은가 봐요. 사실은 땀이 묻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대요. 입술에 허옇게 일어나는 각질. 이 입술에 허옇게 일어나는 걸 옷소매로 쓱 훔치니까 노을이 묻어난대요. 표현 참 멋지죠. 우리의 등 뒤로 달이 뜬다. 등 뒤로 달이 뜬대요. 지금이 오후 시간이면 초승달이겠죠. 근데요, 위에는 금음달, 눈썹이 아래쪽이 비어 있으니까 금음달이라고 한 것이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초승달이 되겠죠. 이렇게 오후, 초저녁을 향해서 가는 시간에는 초승달이나 상현달이 뜹니다. 그래서 달이 뜬다. 어쩌면 오늘 밤 은행잎 한꺼번에 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뜻. 노을에 끈앞풀이 길다라고 합니다. 노을이 길게 이렇게 느리게 이어진대요. 네. 지금까지 2015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분홍잠이라는 김결희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이런 시를 한번 보시면 잘 읽어보시고 한 번쯤 이런 시를 써보시는 것도 참 좋겠어요. 자연을, 눈에 보이는 경치를, 자연의 경치를 글로 써본다는 것, 네, 그거를 아름답게 글로 표현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